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멘토 3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디지털 회로설계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기존의 반도체 설계 직무 강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로설계 직무를 준비하다 보면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아이덱입니다.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이죠. 저 또한 취업을 준비할 때 이 아이덱이라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정말 훌륭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오프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수료증도 따고 그런 걸 통해서 취업에 잘 연계시켜서 많이 도움을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수님들이 분명히 훌륭하고 전달하는 내용 또한 정말 좋은 것은 맞지만 상당히 일방적인 소통과 주입식의 강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용이 어려운 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기만 하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회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것을 듣는다면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초보일수록 이런 아이덱의 강의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강의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실무 과정 중에서 이 아이덱과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실무 양성 교육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트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칩 설계 특화랑 FPGA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교육은 3에서 4개월 정도의 정말 긴 시간을 때려 넣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리눅스와 같은 시스템 레벨부터 회로 설계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고 실무까지 진행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현업 툴을 써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간단한 회로 수준에 대해서 한번 그냥 따라해보고서 끝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즉 일회성으로 그냥 교수님들이 만들어둔 커리큘럼을 따라가 보고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해볼 그런 포인트들이 부족한 것이 좀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기존의 강의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내용 자체는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100%로 흡수해가지고 취업에다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강의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수료증 같은 거를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데다가 이제 쓰겠죠. 그리고 나서 취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이력이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런 활동을 적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면접 가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은 탈탈탈 털리죠. 왜냐면 내가 직접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16비트 CPU 설계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그냥 한번 따라만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SRA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D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CPU랑 짝짝꿍을 해서 동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실무 경험을 취업까지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이 트리플은 뭐냐면은 바로 제품, 실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왜 제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채용 프로세스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중에서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으로 1번이나 뭐 2번 정도 문항에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뽑을까요? 회사는요 결국에는 이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부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다루고 싶은데, 그 제품에서 어떤 회로를 다루고 싶은데, 그 회로를 내가 어떻게 개선해 가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충분히 했는지, 그러한 동기와 이유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자기소개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분은 메모리 사업부 쪽을 지원하시는 분이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품 관점에서요. 이분은 메모리가 보통 D램이랑 낸드로 다니죠. 그 중에서 D램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밝혔죠, 제품을. 그 D램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회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인터페이스 도입이나 초고감도 셀 데이터 센싱, 이런 쪽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고 그에 대한 회로를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경험, RAS, CAS 체인 설계로 대응을 했던 그 경험이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DDR2, 얘가 이제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DDR2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 내가 동작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우 프리퀀시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법으로 로직을 검증해서 타이밍 이슈를 해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AC 특성 최적화에 기여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잘 쓰여진 지원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제품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왔기 때문이고, 회사는 결국에는 제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회로의 IP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제품들을 뽑아놨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SoC, 시스템 오너 칩에서 AP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엑시노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엑시노스에 대한 제품을 이해해 보자면, 엑시노스는 전형적으로 ARM이라고 하는 회사의 코어텍스라는 디지털 IP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M0라고 하는 시리즈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쪽에 보시면은 CPU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러한 CPU가 동작을 할 때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이 3스테이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통신할 때는 암바 프로토콜로 통신한다. 그 중에서도 AH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 소개드렸지만 이러한 컴퓨터 구조랑 SoC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ARM 코어텍스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고 나중에 인테그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실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제품에 대한 레벨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 이런 거 말고 그냥 NPU 같은 거 설계해보고 싶다. 난 이런 걸로 어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 저 미적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레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근거 경험 없이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신입사원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챌린징을 합니다. 실제로 NPU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냐면, 오늘 지원하는 사람들만 해도 NPU를 설계하고 싶은 사람이 10명 이상인데 우리가 왜 자네를 뽑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굳이 어렵게 투머치하게 가는 것보다는 신입사원으로서 기본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에 대해서가 바로 이 컴퓨터 아키텍처와 SoC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본 회로를 제품과 연결시켜서 실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면접관들한테 더 신입사원으로서 어필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현직자와 대화, 즉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4번에선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직무적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항인데요. 자,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내가 기술적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4번 문항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 했었던 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리드 레이턴시 설계에서 파워랑 에어리어 확보라고 해놓고서 이쪽에 다양한 키워드들을 보시면은 리드 레이턴시랑 CL, P 리드, 플립플롭 이런 다양한 디지털 키워드들과 함께 멀티 VD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전력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차세대 D램 개발에 함께 하겠다 라고까지 제품과 한 번 더 연결을 시켰죠. 이러한 키워드들은 실제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 정말 자주 쓰이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뽑으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테크 미팅에서 충분히 티키타카가 되겠다, 답답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실무 중심의 강의라 함은 바로 직접 고민해보고 설계해보고 개선해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줄 거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툴을 활용해서 설계해본 경험, 그리고 스스로 고민해본 그 과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근자감,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아까 그 4번 항목을 채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 면접에서 티키타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들한테 현업적인 키워드를 가지고서 더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서 5스테이지 C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말 대표적으로 쓰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리고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과 아래는 저희 과제에서 다룰 합성 결과의 일부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다뤄보는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나중에 면접관들한테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해서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로직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실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논리 시간에 배웠었던 이러한 함수를 최적화한다거나 뭐 카르노 맵을 그린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수식과 공식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링크나 자료를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쓱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보다는 현업에서 고민하는 진짜 그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직자들과 이야기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과적으로 이거 아닐까요? 바로 취업.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서는 넥스트 플랜이 존재하니까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회로 설계 경험만 있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로 설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결과적으로 TO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별 취업용 경험으로서 튜닝을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일에 대한 성과가 되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에 대한 그 성과를 잘 포장하고 윗사람들이 잘 알아먹게끔 튜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성과 인정도는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로에 대한 그 경험만 기를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필요에 맞게 튜닝을 하는 것 또한 이 강의에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취업 중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는 직무 면접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무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직무 문제의 트렌드와 예시, 그리고 저희가 설계해본 그 디지털 회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P4 인터페이스를 배울 건데 그때 CDC, 클럭 도메인이 크로싱 될 때 타이밍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타이밍 이슈들이 많이 현업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직무 면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서 많이 비어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상 경력인데요.
이런 수상 경력들도 회로와 관련된 수상 경력이 있으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8개의 회로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상의 회로에 대해서 명확한 성능 개선을 이룬 분들께는 The Best Paper Award를 수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번호도 직접 다 땄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료증 이외에 상장 또한 전달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서 수상 경력에다가 하나의 스펙을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프런에서는 수료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수료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다 적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수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되게 현업적인 관점에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 가능한 수료증 발급뿐만이 아니라 서류에서 점수화되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 설계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 직무, 전문성을 작성해야 되는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그 키워드랑 그 포맷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컨설팅 해드렸었던 그 사례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현직자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면접에 대해서 설계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직무 면접에 대해서 문제풀이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직무 면접에서의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경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면접관들과 하나의 경험에 대한 티키타카를 진행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어떤 전략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가게 되면은 신입사원다운 지원 동기를 설명해야 돼요. 아까처럼 거창하게 내가 뭐 MPU 설계하겠다. 물론 좋은 지원 동기인데 이것은 초등학생이 서울대 가겠다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은 서울대를 가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그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원 동기처럼 신입사원다운 지원 동기를 만드는데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을 위한 경험을 또 확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디지털 회로설계의 강의이지만 혹시라도 디지털 회로설계가 아니라 다른 직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아날로그 회로설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PCB 설계라든지 뭐 레이아웃 설계 이렇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직무로 넘어갈 때 이런 디지털 회로설계 경험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직무에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모두 어필이 가능하고 각각의 직무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회로설계 자체가 해당 직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전략이 바뀌어서 다른 직무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이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분석하고 작성한 경력과 인턴 관련 비밀 정보에 대해서 제가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이력서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사항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력이라든지 인턴을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경력과 인턴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 그리고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접근 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강의가 제품 중심, 실무 중심, 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회로 설계 경험을 쌓아가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 여기 포함시켜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챕터 1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툴을 설치하고 디지털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